1하고 5-2하고 5-1, 5-2, 6-3 8-3, 10번, 11번 7번 9번 3-2는 그 다음인가? 4-2 요거는 몇 쪽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방정식 맞죠? 여기는 연습 문제, 여기는 2차 함수 최대체소 5-2까지. 여기는 2차 함수 최대체소.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고 네. 그 다음에 여기고 1, 2, 3, 4 이렇게 가는 건가? 아마 가는 거 같지 아마? 네. 아마 자 이제 영어 단어장 손에서 놓고 빨리 넣어. 자 5-1번 5-2번 활용인데 활용 문제는요 좀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5-1번처럼 이렇게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직선 주어져 가지고 사각형 넣으면 여기 요 조그만 삼각형 있죠? 닮음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닮음. 자 그래서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x절편 6이죠. y에다 0 넣으니까 여기 y절편 x에다 0 넣으니까 6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냥 편의상 여기 5니까 AOB라고 하면 삼각형 AOB가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구만. 그럼 여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좌표를 잡으면 돼. 보형 2차 함수에서는 오른쪽 위. 그래서 오른쪽 위에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하면요 식에다 넣어서 y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편의상 우리가 s하고 변수 a라고 씁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만약에 a의 좌표가 0이라고 쳐봐. 그럼 사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네. 0보다는 커야 되고 a의 좌표가 6이라고 쳐봐. 그러면 사각형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걸 꼭 써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최대값 위로 불러 꼭지점 찾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고 a제곱 마이너스 6a니까 몇이 필요합니까? 몇이 필요하죠? 9. 그래서 더하기 9 빼기 9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그래서 꼭지점 3,9죠. 3,9. 그래서 a가 3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9다.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9 이렇게 적으면 돼. 9. 넓이의 최대값은 9. 좌표는 3,3. 좌표는 3,3. 계속해서 5-2번 보겠습니다. 5-2번 문제에서는요. 여기 문제를 보면 여기 벽 있잖아. 벽에다가는 울타리를 칠까요? 안 칠까요? 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벽이 있어. 벽. 벽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고 실제로 울타리는 직사각형 모양을 치려면 여기에 똑같은 길이만큼 양쪽으로 칠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은 것은 이렇게 밑변으로 맞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첫 번째 줄에 철망의 길이가 28m니까 이곳을 x미터 사용하고요. 이곳을 x미터 사용하면요. 이곳에는 몇 미터를 사용할까요? 28마이너스. 그렇죠. 28-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죠? 넓이의 최대값. 그래서 또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8x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x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길이는 몇보다는 짧아야 돼? 전체 철망이 28m 있잖아. 근데 그걸 반으로 딱 접어. 14m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0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묶어요.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4x예요. 몇이 필요하죠? 49요. 49. 그러면 더하고 빼죠. 마이너스 2에 하나 둘 셋 x 마이너스 7의 제곱 곱해서 나가요. 곱하면 몇이죠? 98. 그러면 x가 7일 때 최대값 98 됩니다. x가 7일 때 최대값 98. 그래서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98 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갑니다. 연습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기다릴까요? 지울까요? 지웁니다. 실문 보겠습니다. 아, 7번 문제에선 거기에 문제에서 P의 좌표를 A, B라고 했고요. 혹시 7번 문제 읽어는 보셨겠죠? 거기 7번 문제에서 어디냐면 점 P가 거기 세 번째 줄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점 P, A, B가 A에서 밑줄 거기에 딱 긋고 그 다음 줄에 점 B를 거쳐 점 C까지 거기까지 점 P가 P, A, B가 A에서 점 B를 거쳐 점 C까지. 그래서 우리는 7번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를 찾아줘야 됩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A 좌표, B 좌표, C 좌표. A는 Y절편이고 B하고 C는 X절편입니다. 찾았죠? 도윤 A 몇 컴마 몇? A 아니 A 몇 컴마 몇이냐고. X절편 Y절편 누구한테 0 넣어? X 그래 그럼 몇이야? 0,2. 0,2. 그 다음에 지훈 B는 B하고 C 인수분 했잖아. 네, 했어요. 아니 하라고. 기다려주세요. 안 기다려. 우진 네. B하고 C 몇 컴마 몇? B는 1,0. B는 1컴마요. C는 2,0. 1컴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점 P가 이 곡선을 따라. 그러니까 P가 이 곡선상의 점이야. 그래서 P, A, B를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식이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맞지?
대입하니까 위의 점이다, 지난다, 근이다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대입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이제 찾으라는 게 있어.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식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걸 A도 있고 B도 있고 있잖아. 그럼 이걸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 돼. 그런데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이 식이야. 이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요 B 대신에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어. B 대신에 들어갈 수 있겠지. 네. 그래서 한비 대입했어. 넣었다. 동류항 딱 계산해서 불러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이 이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이랑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은 구조라고. 그러면 이런 식은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 최대 최소 물어볼 때는 x값을 알려줘요? y값을 알려줘요? 보통 x를 알려주면 우리가 y를 찾는 거잖아. 최대 최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x의 역할을 하고 있는 a 값의 범위를 a의 범위를 문제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알려줘.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라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밑줄 그는 거야. 다시 한번 밑줄 그는 봐봐. 뭐라고 돼 있니? p a, b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C까지. 그런데 변수 누구죠? A죠. A는 누구의 좌표예요? X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면 X 좌표는 몇에서부터 몇까지 바뀌어요? 여기에서부터 2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까지면 등호가 들어갑니다. 에서까지면 등호 들어가고요. 수학에서 사이 그러면 등호 빠져. 문제 낼 때 사이 이 말이 들어가면 등호 빠고 에서까지 그러니까 에서까지면 이상 이하 같은 의미야.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 평소에 하듯이 오른쪽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리는 누구한테 시키냐? 상범 표준형으로 바꿔요. 암산으로 바로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A가 1일 때 최소값이죠?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최소값 몇이겠어? 4. 만약에 우리한테 좌표를 물어봐. 그러면 P의 좌표는 1, A가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서 1로 빵이네. 1, 빵일 때 B일 때인가 보다. B일 때 1, 빵이 B잖아. P가 B에 왔을 때 이 값은 최소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최대값도 물어봤네. 아볼이죠? 축이 1이죠? 0은 왼쪽으로 몇 칸? 0은 왼쪽으로 한 칸. 0부터 2는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그러면 이 식은 0 넣었을 때나 1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 최대값은 0 넣으나 2 넣으나 똑같이 5. 그래서 최소값 4, 최대값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맞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우리 전에 절대값 한번 나왔었는데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 근데 쪽이었지? 절대값. 그때 우리가 거기 한번 적어놨었는데. 그러면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 속이 0인 값 찾기, 범위 나누기, 각 범위에서 문제 풀어서
82쪽이래. 공통범위 찾기, 답을 모은다. 인데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절대값 문제 중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같은 식이다.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x제곱을 절대값 x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x제곱을 절대값 x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떠냐? 절대값 x를 치환해버려. 절대값 x. 그러면 식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요. 수학에서 치환을 하거나 하면 변수가 바뀌거든. 변수가 바뀌면 그 바뀐 변수의 범위를 찾아야 돼.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때 안 찾을 때가 있어. 그럼 그건 안 찾는 게 아니라 찾았을 때 모든 실수가 되면 굳이 안 쓰는 거야. 반드시 변수를 찾아야 돼. 치환된 변수를. 그런데 x값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x가 제일 적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몇이야? 2.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 여기에 0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x가 될 수 있는 수들이잖아. 그럼 요거 절대값은 몇이라고? 2. 절대값 계속 절대값 계속 해. 그래서 절대값 했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을 계속 절대값으로 바꿨을 때 여기까지 제일 적은 수는 몇 나올까? 절대값으로 하면 0. 음수 절대값은 양수 돼버리잖아. 양수 절대값은 양수 돼버리잖아. 0 절대값은 몇이야? 0. 그러니까 A가 절대값 했을 때 제일 적은 수야. 그럼 절대값에서 제일 큰 수는 누굴까요? 3.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게 있으니까 t가 제일 적을 때가 0이고요. 제일 클 때가 3입니다. 제일 적을 때가 0이고 제일 클 때가 3이야. 이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식 푸는 거야. t-1의 제곱 몇이죠?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 그러면 t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최소값하고 최대값 찾으라고 돼 있죠? 아볼입니다. t가 1이고요. 0이고요. 3이고요. 그러면 이때가 최소죠? 최소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 최대는 몇 넣었을 때일까요? 3 넣었을 때요. 그럼 3은 진짜 넣으면 됩니다. 3 넣으면 몇 나오죠? 2. 그래서 최소, 최대 곱하래요. 몇이죠? 마이너스 4.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최소일 때 x값이 몇이냐? 그러면 t값이 몇이니까 x는 몇이다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건 이 오른쪽 식은 바뀌어도 상관없어. 왼쪽이 안 바뀌었으면 그러면 최대 최소는 안 바뀌어. 왼쪽 식이 안 바뀌면 항상 최대 최소는 왼쪽 식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10번 문제가 어려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왜 어렵냐? 10번 문제는요. 거기 마이너스 2ax 두 번째 줄에 1차항 있잖아요. 1차항. 거기 x 앞에가 마이너스 2a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어놔.
x의 개수가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져. 지금 거기서 보면 fx가요 x제곱 마이너스 2ax 2a제곱 이렇게 돼 있죠. 전서 표준형 가로 안에 자 식 불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게 꼭지점의 x 값이 숫자로 딱 나와야 되거든. 근데 a라고 문자로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어려워져. 이게. 그러니까 지금 x 값의 범위는요. 여기 이제 보는 바와 같이 0에서부터 2까지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꼭지점의 x 값 있잖아요. 꼭지점이 a, a 제곱인데 요 a가 과연 요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우리가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2랑 2가 있어. 마이너스 2랑 2가 있어. 마이너스 2랑 2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0이랑 있네. 미안. 근데 요 그래프가 1번처럼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물론 이쪽도 이렇게 쭉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축이 여기가 축이잖아요. 여기가 A잖아요.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래프는 항상 어디만 보느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보거든. 요 그래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줬죠.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최소값이 10이래. 아, 미안합니다. 왜? 마지막 문제를 안 읽었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빼야지. A는 음수는 빼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만 하면 돼. 원래는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0하고 2가 있고 0하고 2가 있을 때 첫 번째는 A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거야. 중간에 요게 A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면 A가 그러면 이 그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쪽이랑 이쪽은 누가 더 높을지는 몰라. A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가 최소라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은 누구냐? A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기가 A, A 제곱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번처럼 된다면 A 제곱은 10과 같아야 한다. 맞는 말이니? A 제곱이 10과 같아야 되죠. 최소값이 10이니까. 근데 A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A는 몇이죠? 루트 10. 자, 루트 10은 몇보다 큰 수죠? 루트 10. 몇인지는 몰라도 3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K가 없다. 만족하는 A가 없다. 이렇게 찾아가야 돼. 하나씩.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한 거야. A가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림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최소겠네.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니까 A제곱이네. 그래서 A제곱이 10과 같으려면 A는 루트 10인데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질 수는 없겠네. 이렇게 일일이 우리 확인해야 돼. 그럼 이건 안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림이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A가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이번엔 요렇게 그림을 볼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림, 요 그림. 그럼 몇 넣었을 때가 최소입니까?
그래서 저 식에 2는 여기다 넣어봐야 다시 전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넣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 F2 그러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제곱인데 이게 10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넘기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이고요. 2로 묶으면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죠? 근데 a는 지금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a는 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요. 그러면 a는 몇일까요? 그렇죠. 따라서 a는 3. 그러면 문제에서 또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최대값 찾으라고 했죠. 그럼 a는 3은 조건을 만족하니까 a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몇 넣었을 때가 최대죠? 몇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까? 0. 그래서 F0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근데 F0은 저기 원래 식에다 넣으면 2a 제곱이죠. 그래서 넣어주니까 18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이 된다. 찾는 문제. 이게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이제 풀다 보면 요 최대치수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요 축이 움직이는 거야. 축이 x 꼭지점의 x 값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범위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제일 까다로워요. 풀다 보면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이런 도형이 나오면 닮음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닮음.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이 90도, AB는 6,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 위의 점 P에서 수선을 내려. 그 다음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 그래서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찾으라는 거죠. (11번은요)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이거 90도입니다. AB의 길이가 6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알고 계십니까? 요거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석현아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순서 1대 1대 루트 2 알고 있지?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P가 있어서요 이렇게 수선 내립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겠니? 하나를 여기 P가 있으면 모르니까 문자로 잡겠죠? 그럼 여기가 X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6-X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요 큰 삼각형에서 요거 2개 빼는 거야. 요 2개. 근데 혹시 이거 알아?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5입니다. 넓이 몇인지 알아? 대각선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5 아쉽군요. 왜냐하면 이거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하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마름모잖아. 마름모에 포함되잖아. 마름모. 그치? 내면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 그러니까 대각선 그러면 이것도 5고 이것도 5니까 이 넓이는 2분의 25. 2분의 25.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5면 제곱하고 2로 나누면 돼.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선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 이 노란색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x짜리죠? 그래서 2분의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원래 정사각형이 있었다. 근데 그거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요 넓이는 2분의 6-x 제곱을 해. 그러면 원래 사각형 넓이일 거 아니야. 사각형 넓이. 근데 그것의 또 절반. 그래서 요 노란색.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전체 넓이에서 빼면 되잖아. 전체 넓이는 몇이죠? 18? 그래서 11번에 전체 넓이, 그러니까 색칠을 우리가 찾는 걸 fx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삼각형 하나 빼고 또 삼각형 하나 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은 가능한 값이 어디냐? x는 0보다는 크고요. x는 6보다는 작습니다.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해되니? 식 세우는 거? 그러면 푸는 건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자, 다음은 3-2번 하고 3-4번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반 친구들이 있는 친구 있니? 진도 어디 나가는지 혹시 아니? 우리 진도가 좀 늦나? 지우입니다. 잘 모르죠. 지워도 돼? 한비야! 한비야!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다. 3-2번 맞았니? 잘했어. 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에서는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2차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 2차꼴에서는요, x 4제곱 4차 있고요, 5x제곱 2차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해서 상수 있는데, 복 2차꼴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는 이걸 여러분이 2차식처럼 생각해. 2차항 개수가 1이네 11, 상수항이 14네 2하고 7. 그런데 1차항 개수가 5네 누구한테 플러스? 말하면 나 쉬는 시간 딱 중치면 나갈게. 7 뿔만이.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2 x제곱 아니 플러스 2래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제곱에서 2 나와, 여기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7 나와.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여기에 두 근은 뭐죠? 여기 두 근은 뭡니까? 여기 두 근, 여기 두 근. 제곱에서 마이너스 7 나오는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자, 그러면 이 식은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네, 허근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써도 돼. 아니면 그냥 근 찾아서 뭐 예를 들면 알파는 루트 2,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알파 빼기 베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빼면 되겠죠. 4-2번입니다. 자, 4-2번에서 두 허근의 합 동그라미 해주세요. 우리 실근인지 허근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한 달씩. 그렇지. 뒤에 넣어서 0보다 그렇지.
그렇죠. 허근이니까 거기 4-2번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D가 0보다 작다. 허근 거기에 D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그 순서를 쭉 지켜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그때 여기 적었죠? 방법이 그 순서는 반드시 외워야 돼.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꼴.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꼴.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A는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고 이런 경우 있어. 그래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 똑같이 하는데 치환할 때 변형식을 조금 다르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은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둘이 처음 거는 2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가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나중에 분배받아서 이게 실제로는 4입니다. 4 마이너스 7의 x 플러스 x분의 1 7.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t제곱 2t제곱 분배받으니까 마이너스 7t 그 다음에 분배받으니까 플러스 6이죠. 인수분해 2, 1, 3, 2 빼기 그래서 2t 빼기 3 그리고 t-2입니다. 그 다음 t의 원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x제곱으로 나눴잖아요. x분의 1 이걸로 이제 나눈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x를 하나씩 x 해가지고 x를 한 개씩 주는 거야. 한 개씩 돌려주는 거야.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 식이 2x 제곱 요게 이제 x 받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씩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무슨 근이요? 완전 제곱식이죠. 충근이니까 실근이겠지. x는 1 실근은 버리고 여기가 허근이네. 그럼 허근인지 확인하는 건 여러분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 음수 나오니까 허근 맞습니다. 허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두 허근의 합. 진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뭐였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몇이죠? 그렇죠. 허근 자리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됩니다. 허근 자리에서. 맞죠?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3분 30초 남았어. 빨리 서둘러야겠어. 6-3번입니다. 6-3번 갑니다. 6-3번. 자,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도록. 자, 거기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인데요. 거기 6-3번에서는 여러분이 거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2m. 그러니까 2 가로 m이잖아. 그거 묶어서 그냥 2m의 동그라미. 준서야 2m의 동그라미 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m 동그라미. 그게 사라져야 돼. x다 몇 넣어야 2m하고 4m이 사라질까?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래서 그 식은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는지. 다른 숫자를 넣어서는 그 문자가 안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인수정리를 써먹어야 되는데 인수정리를 써서 요 m이 있는 것도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게 m을 포함하는 부분이 2m이고 4m이네. x가 몇 내야 이게 사라질까? 거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아까 내가 종치고 나간다고 했지. 오늘 주간 테스트는 매우 어렵습니다.